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the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2. My name is Ju-Yeon Cho, and it is indeed an honor to be your MC for this ev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dance. Thank you very much. Ho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the GICC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since its inception in 2013, the GICC has served as a great venue for foreign governments to introduce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ir countries, develop great partnerships with Korean ENC companies, and to build a strong network with other key players leading in the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global MDBs.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all of our distinguished guests for being here with us tonight and today for this auspicious occasion. So with that, ladies and gentlemen, let us commence our opening ceremony.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invite Mr. Park Sun-ho, the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for his opening remarks.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 2년간에는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가 없었는데 다시금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축하하러 와주신 김정재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는 각국의 프로젝트 정보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사업 발굴의 기회를 모색하는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GICC를 통해 결실을 맺은 수주 성과가 293건, 총 324억 불에 이를 정도로 GICC는 해외 건설의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은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사업의 수행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에 보조를 맞춰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의 틀을 견고히 하는 ESG 경영 철학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이 공유해 주시는 무형의 고급 사업 정보를 유형의 인프라 작품으로 창조해내기 위한 출발점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2022 스마트 건설 엑스포의 관람이 현장 시찰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주요 발주처 인사들 간의 건설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다자회의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설명회,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력 세션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개최되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nce again, Chairman Park, for your leadership and your support for the GICC 2022. Ladies and gentlemen, next up, I am honored to invite His Excellency Minister Won Hee-ryong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is opening welcome remarks.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정부기관과 발주처 그리고 건설기업 여러분,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님,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님, 자리를 빛내주신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GICC는 해외 인프라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또 다자개발은행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귀한 분들과 마주보며 서로 안부를 묻고 협력 의지를 함께 다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2022 스마트 건설 엑스포와 공동으로 개최되어서 더욱 뜻깊고 풍부한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귀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저희도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고 황폐해진 땅에서도 대한민국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철도, 주택, 수자원, 전력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재건과 경제 성장의 신화를 쓰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조성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을 비롯해 수많은 산업단지와 플랜트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설 인프라는 우리 건설 기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해외의 많은 국가와 발주처가 대한민국의 건설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1965년 해외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에 1983년 리비아 데스로 공사, 1994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츠 할리파 등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반세기 넘게 활약해온 우리 건설 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각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은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뛰어난 실력과 경쟁력을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일으켜 나가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고 500년 만에 발생한 전 유럽의 가뭄과 폭염, 끝나지 않는 전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타 업종과의 융복합이 필수적인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전환 속에서 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장점과 경쟁력을 서로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건설 분야도 정보통신, 반도체, 문화 등 각 분야와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해외 건설 분야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주해온 철도, 공항, 도시개발 등 인프라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 통신,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K 스마트 인프라를 도시와 삶,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민관이 협력하는 팀 코리아로 원팀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K 스마트 인프라를 진출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GICC 외에도 2022 스마트 건설 엑스포,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귀한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뒤로하고 또 먼 비행기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신 만큼 바쁘시더라도 잠시 여유를 내셔서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의 첨단 신기술을 한껏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여름과 가을의 두 계절을 동시에 뽐내고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적인 파급력을 자랑하는 지금 우리 SM 이수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K컬처도 한껏 즐기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GICC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의 인사와 함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많은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Won, for your kind remarks as well as your support and leadership from the government. Ladies and gentlemen, next up, it is my pleasure to invite His Excellency Mr. Bambang Susantono, the Chairman of the Nusantara Capital City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 make a few congratulatory remarks.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a very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t is a pleasure for me to speak at this opening ceremony of the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2. On behalf of all participants, I thank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is Excellency Won Hee-ryong, for inviting us on these important occasions, and also the International Contractor Associations of Korea. On behalf of all participants, allow me to start by expressing our gratitude that this year's GICC can be organized in person here in Seoul, as the COVID-19 pandemic put almost everything on halt and forced the last two GICC meetings to be held online. The resumption of our gathering at GICC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ost-pandemic collaborations amidst all the new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that we are facing. However, the key reasons that bring us together today remains an old one. It is the imperative of providing good quality infrastructure, which is needed to bring prosperity across the globe. As we are all deeply awa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s been a cornerstone of successful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s. Good infrastructure has strengthened income per capita, improved livelihoods, and lowered poverty through enhancing the growth. It has also ensured the delivery of basic goods and services,
which in turn leads to the attain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owever, one key challenge that governments are facing is how to finance quality infrastructure. In Indonesia, in my country, our overall infrastructure quality is still subpar, and this is an issue faced by many countries. Just take Asia and Pacific as an example that is close to home. Nearly $1 trillion every year is needed to bring its infrastructure up to scratch in this region. Out of this amount, the governments can only support about 60%. The big question is, how do we fill this enormous funding gap? This is where working closely with private sector for financing of infrastructure and related services becomes essential. With this backdrop, forums such as GICC play a critical role, as it provides a central venue where government can engage private sector to help them tackle this challenge. In GICC, the government can promote their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and explore potenti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Korean ENC companies. It is also our opportunities to build network and exchange knowledge with key stakeholder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investor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In closing, let me again wish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and appreci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ntractor Association of Korea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I wish you all a very successful conference.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Susantono, for your warm words of support. Thank you very much. And next up, please allow me to invite Representative Kim Jung-jae,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er congratulatory remarks. Please welcome her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국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님,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이수만 회장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밤방 수산토노 장관님, 그리고 라오스의 캄잔 봉포시 장관님, 그리고 파나마의 라펠 호세 사봉의 빌라드 장관님을 비롯한 각국 장관님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제10회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온 GICC는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업과 그리고 해외 발주처 그리고 국제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인프라는 다 아시다시피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 국민 복지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증진 그리고 물류 원활화 등 국가 간의 경제 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고속도로와 정유공장 그리고 제철소 등의 핵심 인프라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우리 국가 경제의 고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기 침체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결국 그만큼 인프라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미래 인프라 산업은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라 전 세계인들의 생활 방식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각국 인프라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AI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등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나아가서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정책적 뒷받침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우리 GICC 행사를 스마트 건설 엑스포와 공동 개최하게 된 점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육과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국의 인프라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인프라 투자 증대 등으로 세계 건설 시장은 2011년 11조 달러에서 2015년 13조 8천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국가 재정으로 이를 추진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투자 개발 방식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기업들의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또 해당 국가 인프라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나라의 각국 대표님들과 우리 기업들이 각각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 또 발주 지식을 공유해서 GICC가 명실상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GICC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행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Representative Kim Tong-jae, for the great remarks as well as the words of support and recommendations. And up next,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invite Mr. Lee Soo-man, the founder and chief producer of SM Entertainment, to deliver his congratulatory speech.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십니까.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입니다. GICC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코퍼레이션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건설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위해서 노력해온 GICC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때가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또 원희룡 우리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외교부 및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 또 메타버스 세상, 인류가 꿈꾸는 휴머니티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 미래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K컬처의 소프트 파워와 건설이 반드시 융합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류의 나라입니다. 1990년대 H.O.T를 시작으로 엔터테인먼트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한류 신드롬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세계 속의 문화 K컬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패션, K-푸드, 오늘 원장관님이 말씀하신 K-스마트 인프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사랑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에는 지역과 국경, 세대를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티가 있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의 힘은 휴머니티에 기반한 창조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팬덤과 프로스모들로 인하여 다시 역동적인 재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와 SM은 지난 30년 동안 Culture First, Economy Next, Culture First, Economy Following Next를 모토로 문화를 통해 세계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세계가 음악과 문화로 연결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함께 세계와 문화를 서로 교류하면서 또 공유하는 과정에 함께 문화를 만드는 지속적인 협력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또한 문화를 프로듀싱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기술로서 글로 쓰이게 하는 성문화해서 그것을 매뉴얼화했고요. 일종의 그 과학 서적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옛날에 도자기를 많이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기록이 없어가지고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서 또 공유하지도 못했고 또 발전도 굉장히 느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Culture Technology라고 하는 CT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요. 독자적인 프로듀싱 시스템 CT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아티스트와 컨텐츠뿐 아니라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컬처 테크놀로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또 몽골 정부의 리더들을 만나서 미래의 문화 창조 산업 시스템, 메타버스 세상과 새로운 문화 생태계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또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 사업이 굉장히 전 세계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키디아 프로젝트의 어드바이저로 초빙도 됐었고요. 지난 8월 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SM이 MOU를 체결하고 저는 프로듀서로서 SPOP, 즉 사우디 팝 프로듀싱 및 사우디 미래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몽골리아 문화부 장관의 초청으로 몽골에 방문했었는데요. 총리님과 또 문화부 장관을 만나서 미래의 몽골에 대해 조언드리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미래 문화 창조 산업의 시스템 K컬처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돼서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를 만드는 비전, 세계적인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메타버스와 피지컬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등 문화창조 산업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드리고 앞으로 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는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뉴얼이자 시스템입니다. 제가 CT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은 인류가 꿈꿔온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최상위 본성인 창조성을 실현하는 문화 생태계입니다. 저는 CT를 문화를 만드는 기술에서 이제 문화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미래의 도시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죠?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 기존 산업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복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 친화적인 도시,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고 예술의 도시, 또 문화 도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모빌리티는 기술의 발전과 건설, 교통, 문화의 융합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 위의 교통이 하나의 교통 체계로 이어지며 자율주행차와 유인 드론으로 인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곧 생겨나겠지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유인 드론 내부는 이제 극장이 될 겁니다.
카페와 뭐 노래방도 되고요. 또 쇼핑몰이 될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등 도시의 문화 중심지나 비즈니스 요충지에 이제 드론이 이착륙하는 버티포트가 생기고 주요 관광지마다 인터내셔널 버티포트가 생겨서 새로운 컬처 스팟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버티포트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축 요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구조가 재배치되고 극대화된 문화적 상상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웹 3.0의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가상 세계의 메타버스에 가상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프로수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과 이벤트가 창발하는 버추얼 시티를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공간을 미러링한 버추얼 메타버스에서 서로 다른 나라와 쉽게 도시와 문화를 교류하며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 이벤트, 제품, 컨텐츠가 새롭게 창조되고 버추얼 메타버스에 시뮬레이션처럼 창조된 것들이 재미래링돼서 이 현실과 인터넷이 연결돼서 공존할 것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구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세상을 피지컬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추얼 메타버스와 피지컬 메타버스가 공존하고 서로를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미러링해서 새로운 건축,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진화된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소설 속 어린 왕자는 어디 사냐 하면 B612라고 하는 소혹성에 삽니다. 그러한 소혹성 B612가 현실에 만들어져서 누구나 궁금해보고 가보고 싶던 마음속에 그 별들을 여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AI 브레인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궁금하고 해봤던 일들이 현실로 현실화되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우주의 웜홀이 피지컬 메타버스에서, 즉 현실에서 실현되고 발견되는 그러한 상상도 꼭 해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창조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인류 최고의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건설은 창조성을 발현하는 도구가 되고 문화와 융합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구축되는 도시를 만들어서 인류의 헤리티지를 꼭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까 원장관님 말씀하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또 1980년대에 리비아의 대수로를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수로 공사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아래 지하수를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4,000km나 되는 길이의 파이프 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뉴 셀린더 교량을 건설하는 등 주변국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의 사막화와 황사를 막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나무를 심어서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산림 협력을 하면서 지구촌이 다 함께 지향해야 할 대전제이자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실천하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지구 살리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모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휴머니티와 창조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 환경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며 지구를 살리는 미래의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량을 결집한 팀 코리아의 협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합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산업의 구분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의 힘이 결합된다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문화와 건설이 융합되어 건설의 한류, 또 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K 컨스트럭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컬처 테크놀로지와 K 컨스트럭션이 함께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를, 즉 미래의 생활 문화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SM은 CT를 진화시키고 또 미래의 도시, 미래의 생활 문화 생태계를 창조하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휴머니티가 있는 새로운 생활 문화 생태계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인류의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인류가 꿈꾸는 미래의 문화 도시, SM의 휴머니티가 있는 Be humble, be kind, be the love의 휴머니티가 살아 숨쉬는 생활 문화 생태계로서의 미래의 문화 도시를 만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Lee, for that inspiring presentation. I look forward to a future city that is the convergence between infrastructure, smart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of course, culture. I hope that we'll be able to see this kind of CT, or culture and technology, converge as soon as possible.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presentation once again. And now next up,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who has come all this way to congratulate the successful hosting of GICC 2022. I'm very eager to introduce him to you, so I would like to ask our Minister 1 to please take off his mask and join me up on stage to the podium to meet him toget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선 후기의 건설 발명가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중요한 분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200년 전 과거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오신 중요한 분들께 대한민국의 건설 기업과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 날에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화성을 직접 계획하시고 건설을 추진하셨었죠. 예. 당시 임금이셨던 정조께서 제게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주셨죠.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이 결합된 성을 벽돌로 건설하게 되었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576칸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를 2년 반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당시 건축 기술로는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라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요즘이야 선진화된 기술로 석조 건축물을 단기간에 건설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직접 무거운 돌덩이를 옮겨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때 제가 움직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발명했는데 그 덕분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거중기 외에도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배다리를 만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네. 정조 임금님께서 아버지의 능에 행차하실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한강에 일반 다리를 놓기에는 많은 예산과 수많은 백성의 노역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저는 배 80여 척을 이어 그 위에 판자를 놓아 임시적으로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조 임금님을 비롯한 행렬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지요. 네, 예나 지금이나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을 이 행사에 모시게 되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현재의 대한민국도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건설 산업이 발전해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1세기 최신 건설 기술이 어떤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와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존 건설 기술에다가 디지털을 적용한 첨단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드론이라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띄워서 측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모듈러 공법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구조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이것을 조립하기도 합니다. 또 가상현실에서 공사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재현해 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나라 건설 신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 건설 엑스포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김병석 원장님, 스마트 건설 기술과 엑스포 현장을 정약용 선생님과 우리 기빈님들께 소개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의 대한민국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늘에서만 남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사에도 꼭 왕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관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국토교통부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여기는 킨텍스입니다.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IT임을 빌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GICC에 참여해 주신 우리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스마트 건설 엑스포의 주관 기관장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엑스포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건설 엑스포와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엑스포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 핵심 기술인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기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건설 엑스포는 이러한 첨단 건설 기술들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대한민국의 143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약 400여 개의 전시 부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들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 생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3개의 테마 공간과 건설 산업의 핵심 이슈인 친환경과 안전 2개의 테마 공간, 이렇게 합해서 5개의 테마로 전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스마트 건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마 구역은 스마트 설계관인데요. 여기서는 BIM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현실인 VR 시뮬레이션,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드론 측량 기술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공관입니다. 여기서는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공 자동화 기술, 모듈러 건설 기술, 현장 원격 제어 기술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스마트 유지관리관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는 시설물 첨단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기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과 관련된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 건설과는 건설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건설 소재와 에너지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존인 안전한 미래 건설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IoT 기반 재해 모니터링 기술들과 스마트 안전 장비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엑스포 행사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경연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4개의 우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고,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도로, 철도, 주택, 안전, 정책, R&D 등 다양한 6개의 전문 포럼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GICC 행사에 참여하신 귀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엑스포 행사에 함께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풍성한 스마트 건설 기술 체험의 공간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귀빈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건설 엑스포 전시관 소개해드릴 저는 아나운서 김다희입니다. 2022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대상을 2개 부분에서 수상하신 기업이 있다고 해서 만나뵈러 왔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대표님 서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2개 부분에서 대상을 네. 수상의 영예를 나누셨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로 수상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하늘 CNB는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BIM 환경 구축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BIM 데이터 작성 및 건설 사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본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2022 스마트 건설 챌린지 부분에서 2개 부분에 참가를 했고,
다행히 두 개 부분 모두 최우수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이 주최했던 챌린지 부분에서 철도 전 단계 BIM 적용 기술을 주제로 BIM 활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조사 계획 단계에서 3차원 모델을 활용해서 AR, 드론 활용 기술을 선보였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매개 변수를 활용한 모델 자동화 기술, 그리고 전자도면 손가품 등 설계 단계에서 선보일 수 있는 BIM 활용 기술을 웹 기반 협업 과정을 통해서 선보였습니다. 또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AR 및 BIM 기술을 활용하여서 디지털 시공 검측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참가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한 챌린지 부분에서는요, 국산 BIM 시공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시공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우 CNB가 자체 개발한 국내 최초 시공관리 양방향 커뮤니케이터를 활용해서요, 발주처 시공사 간의 BIM 시공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서류의 아날로그식 시공관리 방식을 BIM 기술의 활용 디지털 시공관리 방식으로 제안하여서 건설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우 CNB는 설계랑 시공관리 부분에서 BIM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대상도 2개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입주기업 한 곳 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기업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무브먼치의 윤대훈 대표이고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는 저희와 같은 이런 스마트 건설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무브먼치는 2019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공간 등의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입주 초기 6명이던 직원들이 지금 40명으로 늘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도 더 발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회사 무브먼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네, 저희 무브먼치는 상하수도와 같은 지하시설물들을 인공지능이나 증가현실 등 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국가 최초 스마트시티 특구인 부산 에콜타시티에서 350만 평의 규모의 택지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싱크홀이나 도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가지고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2 스마트 건설 현장에는요, 사실 소개해드릴 만한 업체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엑스포 현장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once again for explaining the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unfortunately we only had time for the live broadcasting. And thank you very much to our Minister One as well as Chung Ya-kyung for explaining that. And I didn't imagine that I would be able to come to this event and meet the ever-famous Mr. Chung Ya-kyung.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as well, and personally, I also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next year's GICC event next year. Smart construction is driv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a new height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that meet emerging needs. It is transforming our vague vision for the future into a reality of today. Leading economies are scrambling for innovation to sharpen their competitive edge and adapt to changes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At the core of this move is smart construction. By converging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BIM, drones, robotics, IoT, big data, and AI,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an experience-dependent sector to a knowledge-based, cutting-edge industry.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address long-standing issues like safety and workforce shortages, and shift the market's focus to highly challenging and sophisticated projects involving urban infrastructure and renovation of old facilities. Smart construction overhauls all stage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with automation, customiz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t leverages 3D tools for optimum design and allows for integrated control from the designing phase. Builders can produce components in factories without being affected by the weather or complaints. And smart automated equipment enables unskilled workers to perform tasks that require high skills. In addition, a real-time collection and scientific analysis of facility information leads to more systematic maintenance. Even greater advancement is possible if smart construction is incorporated with digital twin, a technology that allows for lifelike simulation in the virtual space. Korea, an ICT powerhouse, has emerged as a leader in smart construction. It has developed a roadmap under which a solid foundation will be in place by 2025. And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will be automated based on big data by 2030. Currently, key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are being leveraged in urban projects. The government has strived to streamline policies and propagate the value of innovation to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hrough adequate spending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lead the effort to promote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Smart construction represents innovation for a better future for humanity. In a concerted global effort to further advance the sector, Korea is fully committed to playing a leading role going forward. Thank you very much. So for those of you who were not able to visit in person, that video clip was just a glimpse into Korea's smart and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our keynote speech for today.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콩시립대학교 김정인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오늘같이 뜻깊은 행사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하이 퍼포밍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기 위한 버추얼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 산업의 최근 30년간 생산성 변화 추이를 지금 제조업과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최근 30년간 거의 3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저희 건설업의 경우 최근 30년간 거의 20% 정도 감소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의 그 한 가지 요인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디지털화의 그 부족 때문에 이러한 그 건설업에서 생산성의 감소가 왔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 ICT 디벨롭먼트 인덱스가 세계에서 첫 번째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함으로써 보다 더 그 디지털화되는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제가 드릴 내용은 저희 스마트 건설, 특히 버추얼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VDC가 어떻게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곡선은 의사결정 단계별로 단계가 실제로 퍼포먼스, 코스트라든지 원하는 퀄리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갈수록 프로젝트의 퍼포먼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곡선은 디자인 또는 의사결정의 변경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프로젝트 단계별로 표시했는데 이 경우는 프로젝트 이후로 갈수록 보다 더 많은 변경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곡선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형태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버추얼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을 활용함으로써 초기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 과업 참여자들, 스테이크홀더들과 검토를 함으로써 현재 이런 형태를 보다 네 번째 있는 곡선의 형태로 보다 선호되는 형태로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VDC를 어떻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irtual Design VDC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음으로 빔 적용에 관한 세 가지 단계, 마지막으로 빔 모처리티를 평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 설계와 관련된 참여자들이 보다 더 디테일한 설계를 함으로써 초기에 만들고 이런 설계 자료를 만들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덕션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전체 스케줄을 시공과 관련된 참여자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된 내용들을 Integrated Concurrent Engineering이라는 보다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Constructability에 대한 컨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컨펌이 된 내용은 실제로 과업 초기 단계에 결정된 내용이라도 릴라이어블한 컨스트럭션을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원하는 서비스 퀄리티의 상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빔 적용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다른 단계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는 이제 저희가 얻어올 수 있는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고려해서 VDC의 추진 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더 회사의 역량, 프로젝트의 역량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는 Visualization, Information Integrat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Automation입니다. 먼저 첫 번째 Visualization 단계는 저희가 3D 모델이라든지 거기에 건설 시공 과정을 고려한 4D 모델을 가지고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의견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빌딩만 보여드렸는데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는데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얘는 베트남에서 향후 공사 예정인 언더그라운드 락 캐번에 대한 4D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빔 어플리케이션 단계로서는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단계로서 여러 가지 대안 초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다 통합함으로써 프로젝트 과업 참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분석하고 얻어낼 수 있는 단계의 빔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 과정은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 시뮬레이터라고 스탠포드 사이피에서 개발된 인포메이션을 인티그레이션 시킨 시뮬레이터로서 지금 현재 적용한 경우는 카타르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서스테이너블과 관련된 요소들을 시간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보여줌으로써 마스터 플래닝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서로 과업 참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그 대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만들어내는데 활용된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한 그 시뮬레이션과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같이 보여드림으로써 여러 스테이크홀더, 특히 언어가 다른 국가나 언어가 다른 그 과업 참여자들이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인포메이션 그 빔이라는 게 아까 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그 승객 정보와 지하철역에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패신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승객들의 덴시티 맵을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빌딩 에너지 퍼포먼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승객들에게 보다 나은 그 편의성이 있고, 또한 그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에너지를 보다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빔을 구현하는 데 적용하는 데 최종 사실은 단계로서 이런 다른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스테이지보다는 훨씬 더 잘만 구현된다면 많은 그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돈 그리고 그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대충 10개에서 많이 만들어서 검토해봐야 한 50개 정도 검토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보통 100만 개, 1000만 개,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억 개, 몇백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몇 개의 40개, 50개 되는 대안을 가지고 옵티멀한, 최적화된 대안을 찾아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툴들이 서로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대안을 생성해주고, 설계 대안이라든지 시공 대안을 생성해주고, 이러한 대안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면 저희가 더 많은 대안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더 좋은 결과물을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보다 더 서스테이너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적용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중동에서 그 축구 경기장 프로젝트의 루프 트러스트 디자인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했을 때는 39개 대안을 분석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러한 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커넥션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킨 시스템을 빔 기반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12,800개 정도의 대안을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재료비를 20% 정도 감축시키고 전체 공사비를 US 달러로 4 밀리언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빔 모처리티를 평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VDC 추진 전략을 수립할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DC 저희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맞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접근 방법을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실제로 제시되었는데,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에서는 과학적인 그 VDC 스코어 카드라는 프레임워크로서 서로 다른 4가지 분야에 보다 더 상세한 인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제가 있는 회사와 다른 회사들을 같이 비교하고, 또 프로젝트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다른 레벨에서 그 VDC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DC 추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3가지 참고하실 내용을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추진 전략을 만들므로써 보다 나은 그 VDC 또는 저희가 빔을 구현함으로써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곡선을 보다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저희와 협력하는 여러 국가들 간의 건설업에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VDC가 공헌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once again, Professor Kim, for the great and informative presentation. I hope that the technology of VDC will be able to enhanc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our construction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for listening and being present with us today at the opening ceremony. This concludes the opening ceremony of GICC 2022. And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of our participants for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GICC 2022. There will be other programs of GICC available all throughout the day as well as tomorrow, so please do not miss out on them either. So this has been Chu-Yan Cho, and it was an honor to be your MC for the opening ceremony. Thank you very much.